한국 사람들이 관광 내지는 라오스의 어떤 뭐 노후 생활이라든지 앞으로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려의 대상 중에 하나가 치안이 어떤가. 뭐 이웃집에 혼자 사는 처녀가 이쁘다든지 뭐 자기 마음의 유혹을 받으면은 뭐 반군들이 뭐 야간에 내려와서 테러를 했다. 내가 그동안 겪은 바로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마약을 재배하는 속된 말 이제 우범 지역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힘주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술집이고 어디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부터 태권도의 종주국이고 내가 라오스에 와서 살면서 겪었던 내가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이런 정도의 얘기지 실질적으로 라오스의 어떤 뭐 깊숙한 법률 관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알지도 잘 못하고 단 내가 그동안 겪은 바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 라오스를 들어올 때 흔히들 뭐 우려 아닌 우려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떤 치안 문제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라오스는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오스에서 이제 그동안 뭐 사사로웠던 주변의 일들을 보면은 뭐 이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강도가 없고 절도가 없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범법에 대한 행위 자체가 이쪽 친구들이 이렇게 간이 크고 독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비교해 보니 경미한 사건 정도에 불과한데 원래 이 나라는 이제 경찰 국가다 보니까 국민들 자체가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부담을 갖는 속된 말로 무서워하는 그런 국민들이다 보니까 특별한 범법자가 없는데 이 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좀 나쁘게 소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이 트라이앵글이나 이쪽에 어떤 마약을 재배하는 속된 말 이제 우범 지역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국제적으로 큰 이제 어떤 범법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라오스가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무슨 마약이나 재배하는 나라 뭐 상당히 범죄가 뭐 다양한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라오스는 치안이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켜봤지만 뭐 이렇게 큰 사건 뭐 크게 이슈화되는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과거에는 무슨 이 나라가 뭐 반군들이 뭐 야간에 내려와서 테러를 했다 뭐 강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물론 제가 초기에 이 나라에 왔을 때는 어쩌다 한번 배고픈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배가 고픈 게 약탈을 하기 위해서 민가에 내려와 가지고 조그만 뭐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걸 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제 뭐 어떻게 총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 가지고 국제적으로는 큰 뭐 범죄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 안에서 조그만 사건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생각하는 만큼 이 나라가 그렇게 치안이 뭐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무질서한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국민들 자체가 경찰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큰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건도 없고 단 마약에 연루됐던 부분, 반군에 연루돼 있던 부분들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큰 어떤 범죄 사건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치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게 없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문제 때문에 물론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좀 머리가 좋아지고다 보면 지능범도 생길 수 있고 좀 고도화된 어떤 범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떤 국직원 사고, 지능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단순한 어떤 범죄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뭐 우리 한국인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어떤 국민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큰 피해를 본 사건이나 뭐 문제됐던 사건들은 거의 없는 거로 봐가지고는 안전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산속에서 그렇게 장기간 수년을 살았어도 지금까지 뭐 내 스스로가 현지인들로부터 어떤 뭐 절도나 물론 뭐 닭 한 마리 오리 한 마리 훔쳐가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외국인이다. 남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 사업을 하면 큰 돈을 가지고 와서 무슨 장롱 속에 감춰놓고 사업을 하는 줄 알고 강도도 올 수 있고 뭐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로 봐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범법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독하거나 간이 큰 사람이 없어요. 사실 물론 사람 사는 사이에 뭐 이웃집에 혼자 사는 처녀가 이쁘다든지 뭐 자기 마음의 유혹을 받으면은 네. 뭐 아무도 눈을 피해서 밤늦게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사람 사이는 사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쩌다 한두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그 노출된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제가 네, 그건 맞습니다. 네, 20년이라고 하면 적은 세월이 아닌데 그렇게 크게 이슈화됐던 사건이 없고 단 뭐 그런 건 있겠죠. 마약이나 이런 거에 해서 이성을 잃고 뭐 여자를 뭐 강탈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나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그 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한 나라다. 이 정도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 정도 사건 사고가 이렇게 조용하게끔 매년 뭐 큰 이슈화되는 사건이 없는 거로 봐선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나라로 그렇게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고라는 거는 뭐 한국 사람도 참 되돌아보면 피해 사건이 있었네요. 옛날에 그 우왕프로망이죠. 여행을 왔던 그 혼자 여행을 왔던 여자가 사라져 가지고 불과 몇 년 전에 그 뭐 어디 그 저 유해를 찾았다고 예, 합니다. 관광지 주변에서 유해를 찾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자 혼자서 어떤 범인의 어떤 눈에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혼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가 타겟을 삼았겠죠. 그러니까 또 물론 이제 여기도 뭐 쓰리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크게 뭐 여기서 그렇게 뭐 많이 당하고 없는데 전에 이제 그 요 중심지 이제 이 비안티안에서 가장 그 조금 뭐 번아우다라고 그럴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여기 폰시노안 쪽에서 보면은 이 주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는 그 폭치기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네.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가방을 낚아채가지고 뭐 도망을 간다든지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 역시도 이 나라 자국민이 아닌 나중에 그 범죄 행위라고 잡히고 보거나 사건이 마무리된 거 보면 이제 베트남 계열이라든가 인접 국가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배가 고프거나 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생활에 그런 범법 행위를 놨던 거로 하고 또 마약에 관련돼서도 이 자국민보다는 이 큰 그 마약 사범 중에서 뭐 외국에서 들어온 그 마약 사범들이 크게 했지 이 나라에서 그 뭐 마약을 뭐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하고 했던 것보다는 그 사건의 종말은 꼭 그 외국인이 개입돼 가지고 뒤에서 주동을 했던 거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나라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뭐 교도소 내부에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봤지만 거기에 그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마약에 관련된 사람이 7, 80%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온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지 이 나라 자국민들은 뭐 조금씩 그 뭐 대마초를 폈다든지 뭐 알약 같은 걸 조금씩 뭐 먹었다든지 해서 잡혀오는 친구들이고 마약에 일리던 큰 중범죄자들은 다 외국인들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관광 내지는 라오스의 어떤 뭐 노후 생활이라든지 앞으로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려의 대상 중에 하나가 치안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하게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사람이 사는 사회치고는 그래도 다소 치안이 상당히 안정된 나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라오스의 치안만큼은 괜찮다. 우려할 염려는 아니다. 태국보다는 훨씬 좋죠. 아, 그럼요. 제가 태국에서 생활해봤지만은 저는 뭐 멕시코에서도 있어봤었고, 뭐 캐나다 뭐 이렇게 몇 나라 다녀봤지만 멕시코 같은 데는 속된 말로 마피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술집에 가서 이렇게 홀에 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술집 같은 거 경영하고 있다 보니까 외벽에 쫙 7-8명씩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고객으로 갔을 때 우선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또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데 오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아주 뭐 대장인 것처럼 오히려 힘주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술집이고 어디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또 뭐 체구나 체질적으로 봤을 때 라오스 친구들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태권도의 종주국이고, 세계적으로 스포츠 강국이고, 뭐 떠가리도 또 이쪽 친구들보다는 한참 더 건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 라오스 친구들의 어떤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예요. 안전하시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예. 문제가 생겼어요. 예.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예.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예.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선 외국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처를 대부분 숙지하고 오시게 되니까 우선 내가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접속을 해야 되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어떤 교도부가 돼가지고 이 나라 경찰에 연결을 해가지고 수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외국에 가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우리 주재원 쪽을 연결해서 수습을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봐야죠. 또 이제 언어를 이제 보조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신고도 대리로 해줄 수 있고 또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우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에다가 연결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제일, 물론 이제 여기서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오히려 뭐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에 신세를 더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불가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을 하시고, 뭐 여기도 경찰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에 돌아다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선 말이 안 통하더라도 경찰들한테 손짓 발짓이라도 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하려면 우리 기관을 통하는 것이 완벽하죠.